물리원 열역학 강의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제는 열 기간과 열 효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열 기간이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. 그래서 웬만한 전자기기 그런 데서는 전기 에너지, 즉 열을 받아서 일로 바꾸는 장치다,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우선 구조는 높은 온도의 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의 W의 일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그 다음에 W 일을 하고 낮은 온도의 열원으로 Q2를 방출합니다. 그래서 은근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높은 온도의 열원과 낮은 온도의 열원,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즉 Q1이 열이 들어가는 온도의 열원과 Q2가 방출되는 온도의 열원을 비교하는 문제가 은근히 나온다는 말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우선 열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고열원이 있습니다. 고열원에서 열을 가해서 열기관에서 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은 또 다른 열은 밑에 있는 저열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Q1을 공급하고 여기서 Q2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열기관의 열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했을 때는, 우선 말로 얘기하자면은 열기관에 공급된 열 Q1에 대해 열기관이 한 일 W의 비율입니다. 역시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식을 써보자면은 열 효율이 2라고 했을 때 2는 Q1분의 W입니다. 즉 공급받은 Q1분의 일한 양 W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Q1에서 공급받은 양이 W에 쓰이고 다시 Q2로 몇몇이 나가는 것이니까, 어차피 다른 외부의 그런 열의 출입이 없을 때는 Q1이 W 더하기 Q2입니다. 따라서 W를 Q1 빼기 Q2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미지수를 설정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걸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, Q2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열 효율이 항상 1보다 작게 됩니다. 열 효율이 1보다 작게 된다는 말은 지난번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열 효율이 100%인, 즉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, 이 말에 상응하는 말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열기관과 열역학 제2법칙이 어떤 관련이 있냐 했을 때는, 앞에서 계속 강조한 이를 모두 열로 100% 가능합니다. 하지만 열을 일로 100%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, 이 말입니다.
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고열원이 있습니다. 고열원에서 Q1에 공급하고 열기관에서 W 저열원 했을 때 Q1, Q2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열기관의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 Q2가 0인 경우에는 공급한 열 Q1이 모두 1로 전환되기 때문에 100%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주변에 존재하는 더 낮은 온도의 계로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즉, 열 효율이 100%인 열기관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100%로 전환할 수 없으니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열기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죠. 그래서 만든 것이 카르노 기관입니다. 여기에 써있지가 않은데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고열원의 절대온도 T1과 저열원의 절대온도 T2로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열 효율 카르노는 1 빼기 T1분의 T2인데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개발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다음은 연구기관입니다. 연구기관은 영구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인데요. 자, 그렇다면은 이 연구기관이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눠지는데요. 제1종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계속 작동하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열 Q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역학 1법칙에 위배됩니다. 자, 두 번째로 제2종 연구기관은 열기관이 작동하며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낸 다시 높은 온도로 따라서 이거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%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써보자면은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 전환하는 과정이 자연현상에 위배됩니다. 즉, 이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. 이렇게 열기관과 열효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열기관과 열효율은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런 공식만 조금 암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쉬운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.